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리버풀전 이후 소식 전해드릴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지난 6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일정으로 안필드 원정을 떠났습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죠. 리버풀에 2대4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은 특히 처참했습니다. 슈팅수 1대 14로 일방적으로 밀렸고 모하메드 살라, 앤디 로버트슨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후반에도 큰 흐름이 이어지면서 두 골을 더 내줬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한 골씩 만회했지만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리버풀전 패배까지 토트넘은 최근 4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승점 획득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4위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7점 차입니다. 빌라가 브라이턴전에서 패했지만 토트넘도 지는 바람에 추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승점 차는 유지됐어도 잔여 경기 수가 줄어서 4위 탈환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잔여 경기에서 빌라가 한 경기라도 이기면 산술적인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5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인데 최근 7경기 5승 1무 1패로 상승세인 6위 뉴캐슬과 승점 4점 차입니다. 안 풀리는 집엔 잡음이 많기 마련이죠. 토트넘도 안 좋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리버풀전 전반이 상당히 좋지 않게 마무리된 후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휘슬이 불리자마자 로메로와 로얄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충돌했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비카리오가 재빨리 달려가 로메로를 떼어놓았습니다. 이후 터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르가 다가가서 로얄을 달래기도 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우도기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제 위치가 아닌 자리에 나서긴 했지만 이날 로얄의 활약이 안 좋긴 했죠. 살라와 하비 엘리엇이 포진한 리버풀 오른쪽 공격에 애를 먹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현지 매체들은 로얄에게 3, 4점 안팎의 최저 평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적할 게 있었던 건 맞지만 어차피 하프타임인데 굳이 그라운드 위에서 그랬어야 했냐는 생각도 있긴 한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언급을 했다. 그 선수들이겠죠. 그 선수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다. 상처받는 일이지 않나. 그들은 더 나아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다라는 뜻이겠죠. 에메르송에 대한 질문에는 선수를 보호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 위치에서 뛰지 않았으니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에메르송을 제 포지션이 아닌 위치에 기용하고 있다. 우리 레프트백 2명이 다 이탈해서 에메르송을 이동시켜야 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에메르송은 상당히 좋은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를 상대해야 했다. 이건 우리 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등 현지에서도 이 상황이 이슈화됐습니다. 축구 평론가로 활동 중인 레전드 선수 출신 로이킨도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해당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를 쏟을 때는 따로 있다는 반응을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거슬리진 않는다. 경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선수들은 경기 중에 수비할 때 그런 공격성을 보여줘야 한다. 토트넘은 정말 형편없었다. 플레이 상황에선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에 착잡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경기였던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번째 출전 경기에서 통산 120번째 득점을 터뜨렸지만 주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나타냈습니다. 구단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장소, 원정이라는 뜻이겠죠. 어려운 장소에서 강한 상대를 맞이해서 실점 전까진 경기를 잘 풀어갔다. 우리의 스타일 접근법대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 골을 실점한 뒤에는 쫓아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4실점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만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이에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실망스러운 경기이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점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 정도로 경기를 총평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이 정도로 분위기가 나쁠 때가 사실 없었죠. 지난해 11월 1무 4패로 허덕인 기간도 있지만 당시엔 반더벤의 부상, 로메로의 징계 이탈이라는 납득할 만한 악재가 있었으니까요. 시즌 막바지 4연패로 미끄러지고 눈앞에서 4위가 멀어지면서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기회를 잘 넘겨서 더 좋은 팀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즌 초 일이 잘 풀렸을 때는 모두 함께였고 즐거웠다. 모두가 우리 경기를 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 지금 시기는 올 시즌 처음 맞이하는 위기인데 이에 맞서면서 더 발전하고 강하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팀을 다독였습니다. 주장이자 베테랑으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이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스스로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주장으로서 나 역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가능한 한 나 자신을 몰아붙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라면 나이 어린 선수, 경험 많은 선수 할 것 없이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전부를 바쳐야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현지 매체가 제기한 의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토트넘 팬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로셀소는 왜 안 쓸까? 인데요. 로셀소가 올 시즌 합류한 선수도 아니고 토트넘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이라면 로셀소의 장단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메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도 그렇고 복귀 후 시즌 초반만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 봄직한데 그렇지 않고 있죠. 부상이 있었던 걸 감안해야겠지만 그걸 고려해도 자주 기용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 올 시즌 로셀소의 출전 시간은 이렇습니다. 리그 20경기에 출전했는데 선발은 4경기뿐이었고 16경기가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전 시간은 485분 정도입니다. 경기당 대략 24분 정도인데 이 수치는 선발 출전에서 7, 80분씩 뛰었던 게 포함된 기록이죠. 최근 출전한 리그 10경기에선 출전 시간이 총합 7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80분 이후에서야 그라운드를 밟았다는 뜻이겠죠. 한 7.6분? 이 정도만 소화했다는 뜻이니까. 제한적인 시간만 소화했기 때문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지만 그렇게 별로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셀소 투입 이후에 이전 시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이 잘 풀렸던 경기들도 있었고요. 지난 리버풀전에선 후반 30분 투입됐는데 약 15분을 소화하는 동안 이런 기록을 냈습니다. 26차례 패스 중에 23차례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고 롱패스는 4회 중에 3회를 성공시켰습니다. 키패스도 한 차례 있었고 공격 지역 패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보낸 패스도 4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풋볼 런던은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임스 메디슨이 부진한데 로셀소의 출전 시간이 부족한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로셀소의 출전 시간 문제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을 소개했는데요.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셀소만 그런 게 아니다. 부상이 있어서 몸 상태가 괜찮을 땐 같은 자리에 다른 선수들이 있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선수들이 몇 명 있다. 그렇지만 나는 로셀소가 올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로셀소가 올 시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좋았으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로셀소는 환상적인 선수다. 다만 우리가 B클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큰 규모의 선수단을 갖게 될 것이고 로셀소가 아니라면 내년엔 누군가가 로셀소 같은 역할을 또 해야 한다. 누구도 매경기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런 일은 B클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로셀소의 역할을 백업 멤버로 규정하고 이 정도 규모의 구단에선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도 있는 법이라는 설명인데 사실 그건 팀 상황이 좋을 때 이야기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백업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뭐 변화를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그렇다고 또 보기에도 토트넘 선수층이 로셀소에게 기회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두터운 편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는 다른 구단들이 있다. 뭐 이적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겠죠. 나는 기여도를 본다. 로셀소 같은 선수들은 올해 우리 팀에 기여를 했다. 내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감독은 백업으로서 로셀소의 역할과 활약에 만족하고 있고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선수가 떠나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한 달 전 답변이긴 하지만 그 당시도 뭐 상황이 크게 달랐던 건 아니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로셀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주전조와 백업조를 좀 구분해 놓는 성향인 것 같긴 한데요. 올 시즌은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주전에 좀 많이 몰두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할 땐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선수단을 활용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토트넘 뉴스룸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